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동네꼬마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돌아오셨네요, 목소리. 돌아와야죠. 바로 이 목소리가 동네꼬마님 아니시겠습니까?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걸리지 말아야 될 또 독감, 그죠? 예, 아들로 시작된 독감 온 집을 한번 휙 감았네요. 원래 또 그게 또 한 명이 걸리면 다 걸리는 그런 게 아니니까 저는 이제 제가 걸렸을 때는 이제 바로 도망갔었는데, 예. 그러니까요.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세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프네요, 독감. 그래서 독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니까요, 예. 자,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 들어보니까 정말 또 컨디션 많이 또 회복을 하신 것 같고, 저희가 또 다시 또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그냥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요! 이제 오늘은 들은 그대로 한번 최대한 전달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이거는 우연히 들은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돌비 공포 라디오를 나간다.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리기도 했고, 또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좀 알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렇게 쑤셔보던 와중에 이제 듣게 된 얘기예요, 이게. 오, 예. 이게 이제 199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야기가. 상당히 옛날이죠. 1995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이제 딱 올라가는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어요.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로 진학을 막 한 거예요, 95년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조금 집에서 거리가 있는 곳을 갔대요. 그러면 친구도 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학교도 새로워지고 이제 모든 게 좀 낯설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남고였는데 거기가 이 남자들 처음에 약간 이제 눈치 보면서 기싸움을 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 예. 그래가지고 나름 이제 뭐 싸움을 잘하는 분은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남자의 본능이죠. 기싸움을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조금 말을 좀 툭툭 던지는 놈이어서 이렇게 마음에 좀 안 들다가 어떻게 말하다가 친해져가지고 한 4월달, 5월달쯤 딱 갔을 때 이제 친한 친구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우리 같은 반 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삼총사가 결성이 됐대요. 그래서 똘비 본인과 그 다음에 철현이라고 하는 한 남성. 이 철현이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 네. 키도 컸고 몸도 굉장히 다부졌고 성격도 엄청 호전적이었대요. 싸움도 잘했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멋진 친구죠. 그런 친구가 이제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이 이제 깜시라고 할게요. 깜시. 딱 별명만 들어봐도 알다시피 진짜로 얘는 엄청 다 까맸대요. 온몸이 그냥 까맸대요, 좀. 예.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 별명. 예. 그래서 깜씨는 체구도 조금은 왜소했고, 근데 애가 이제 순둥순둥하니 그런 친구였대요. 그러니까 3명이서 학교에서 뭐 도시락도 같이 많이 먹고, 나가서 같이 놀고, 숨어서 우리 담배죠. 예,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숨어서 막 담배도 좀 피고 하면서 셋이서 되게 재밌게 학교 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을 한 거예요. 여름방학이 시작을 했는데 똘비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대요. 여름이 제철인 음식이었고 좀 장사도 되게 꽤나 잘 되는 집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그냥 원래 방학을 하면은 당연히 아버지 식당 일을 도와드리는 게 코스였대요. 당연한 수순.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도 했겠다. 아버지 가게에서 이제 서빙 계속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는데, 이제 점심 장사를 좀 마치고, 한쪽이 누워가지고 낮잠을 좀 자고 있는데, 똘비야, 똘비야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눈 떠보니까 식당으로 깜시하고 철현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니들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코빼기도 안 비치고 한번 놀아야지 하면서 친구들이 온 거예요. 삼총사 딱 결성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야 미안한데 나 방학엔 어디 못 간다. 특히 여름엔 어디 못 간다. 나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는다. 그러니까는 딱 철현이가 얘기를 하더래요. 야 똘비야 그러지 말고 다음 달이면 완전히 여름 극성수기 아니냐. 다음 달 초반이면 우리 계곡이나 한번 가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도 놀고 싶죠. 당연히. 진짜 나도 가고 싶다. 어떻게 당일치기 한번 갔다 올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철현이가
야, 너 애기도 아니고, 인마, 우리가 고등학생인데 다 성인인데, 우리가 이제, 2박 3일로 가야지! 막 글더래요. 그래서, 야, 2박 3일 간다고 얘기했다가는 우리 아버지한테 나 귓방맹이부터 쳐맞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식당 이제 그쪽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니까 친구들이 막 인사를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정중하게 하고, 그 철현이라는 애가 이제 성격이 호탕하다 보니까, 아버지!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저 똘비 친구 철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저 다음 달 초반에 똘비랑 같이 해가지고 계곡 2박 3일로 좀 갔다 올 수 있게 허락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얘가 호탕하게 아버지한테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잠깐 생각을 하시더니, 그래. 이제 고등학교도 갔고 그러면은 다녀와라! 하고 아버지가 시원하게 또 허락을 해주시더래요. 예. 똘비는 이제 설레죠. 그래갖고 이제 같이 놀러 가는 날만 손꼽아서 기다린 거예요. 쫙 손꼽아서 기다려가지고 놀러 가기 일주일 전에 저녁에 삼총사가 모여가지고 야, 너는 집에서 쌀 좀 가져오고 뭐 좀 가져오고 나는 라면 챙기고 그 석유 코펠 있죠? 그 옛날이니까 뭐 나는 우리 집에서 석유 코펠하고 모기장하고 몇 개 챙기고 아이스박스에다 뭘 넣고 막 서로 엄청난 그 회의를 맞춰가지고 드디어 디데이가 딱 된 거예요. 만나기로 한 장소는 철현이네 집 앞이었어요. 예. 철현이가 이제 주축이 돼서 모든 걸 이끌었으니까. 딱 이제 각자 가져오기란 거 싹 배낭에 짊어지고 딱 가니까 엄청 큰 아이스박스 하나가 딱 앞에 있더래요. 스티로폼 아이스박스. 양쪽에는 이제 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들 수 있게 해놓은. 너무 크더래요, 아이스박스가.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는 철현이가 막 씩 웃으면서 아이스박스를 싹 열더래요. 그러니까는 얼음을 좀 깨놓은 게 듬성듬성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삼겹살 이렇게 비닐에다 말아놓은 거 그리고 그 안에 딸려있는 소주가 쫙 들어가 있더래요. 야, 우리끼리 계곡 가는데 술이 빠지면 섭섭하지 하면서 그냥 멋지게 철현이가 얘기를 하는데 똘비가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린 나이에 얼마나 또 호기심이 당깁니까. 그래서 야, 너 대단한데? 하면서 딱 아이스박스를 그 무거운 거를 이제 셋이서 끙끙대고 들고 버스를 3번을 갈아탔대요. 예. 그 시내버스가 시내에서만 움직이지 않잖아요. 시외를 잠깐 나가잖아요. 종점. 네. 그 시를 넘어간 곳에서 또 시내버스를 타고 갈아타고 해서 총 3번을 해가지고 정말로 깡시골로 들어갔대요. 예. 이곳은 이제 철현이가 아는 비밀의 장소라고 해서 이제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그냥 시골 마을이더래요. 산촌. 이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들고 얼마나 걸어가야 되냐 그랬더니 한참 가야 되니까 나약한 소리 하지 마라. 그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셋이 들고 거의 1시간을 끙끙대고 걸었대요. 진짜 걷는 속도가 빠르지가 않으니까. 마을을 지나서 위쪽으로 쭉 걸어가니까는 외길에 왼쪽에는 계곡이 쭉 흐르고 산촌이니까 우측으로는 아무것도 없다가 진짜 한참 걸으니까 우측으로 집이 한 채가 딱 나오더래요. 바로 그 집 맞은편 작은 길을 넘어가면은 그냥 계곡이고 저기다고. 우와, 죽이네. 바로 앞이 계곡이네. 우와, 야, 끝장난다. 멋지다. 근데 그 집을 딱 들어갔는데 딱 봐도 폐가더래요. 집이. 폐가. 흉가가 아니고 폐가. 버려진 집이었대요. 근데 집을 꽤나 깨끗이 버렸더래요. 생각보다. 이제 오래돼 보이는 그 슬레이트 지붕의 그런 이제 옛날 시골집 그런 집이었다는데 야, 이건 뭐냐? 그러니까는 여기 이 근처가 우리 선산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몇 번 오다 가다가 내가 찜해놓은 곳인데 나 몇 번 왔었다고 여기다가 모기장 치고 마음껏 놀아도 여기는 우리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깨먹고 살아도 된다고 여기. 생각을 해보니까 예. 텐트를 크게 갖고 온 거 없고 모기장만 챙긴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똘비도. 이래서 그랬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짐을 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짐을 풀고 모기장 설치할 거 한쪽에다 걸고 그러니까는 이제 철현이가 한쪽으로 가더니 능숙하게 빗자루랑 이런 걸 좀 갖고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오래된 버려진 그런 빗자루. 그걸로 이제 대청마루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옛날 오래된 집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딱딱 2개 있고 그 앞에 작은 마루 같은 게 있잖아요. 뻥 뚫린. 거기를 이제 빗자루로 먼지를 쓸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나름 짐을 풀어 놓으니까 아지트 같은 느낌이 물씬 나더래요. 일단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무섭고 이런 건 없고, 거기다가 짐을 싹 풀고 일단은 빤스만 입고 몸에 땀이 많이 났으니 앞에 계곡으로 뛰어간 거예요. 근데 이때가 본인이 기억하기로 되게 극심한 가뭄이었대요. 이때가 엄청 가물었었대요. 계곡물이 생각보다 별로 안 흐르긴 하는데 그래도 산촌이다고 계곡물은 나름 뭐 시원하게 흐르고 있어가지고 물장구 치고 놀기에는 뭐 괜찮았대요. 만족스럽진 않아도. 거기서 이제 한참 물장구 치고 놀고 저녁에 땅거미 질 때쯤 다시 아지트로 와가지고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아이스박스에서 돼지고기 꺼내가지고 구워 먹고 막 노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그 소주를 까가지고 종이컵에다가 막 따라가지고 서로 막 짠 하면서 술 마시고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쫙 무르익은 거예요. 저녁 시간이 이제 늦으니까 술들이 좀 이제 취하죠. 예? 자기 주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어린 나이니까. 철현이가 약간 이제 호전적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아이스박스도 얼음이 이제 녹고 하니까는 앞에 계곡물 안에다가 이런 시원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들은 다 한쪽에다가 묶어서 던져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시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깜시야, 가서 소주 한 병 더 꺼내와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깜시가, 네가 가 임마.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철현이가, 귀찮다고 네가 가라고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깜시가, 너는 왜 나 시켜? 네가 가 임마. 나 이제 술 그만 먹을 거야. 이렇게 막 서로 이제 티격태격 한 거예요. 오. 이걸 보고 있으니까 똘비가, 니들 왜 그래? 왜 갑자기 이렇게 싸우려고 그래? 얘기를 하니까는 철현이가, 진짜 막 귀싸대기를 쳐 돌려버릴까 진짜. 야, 너 말하면 들어. 쳐 맞고 가면 아프잖아. 하면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힘센 애가 술도 들어갔겠다.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깜시가 토라져가지고, 뭐나 까 잡수라고 그러면서 획 돌아가지고 어디로 가버리더래요. 계곡 쪽은 아니었대요, 분명히. 그러니까 철현이가 막 뒤에다 대고 쌍욕을 하면서, 뭐 내가 간다, 내가 가. 그러면서, 야, 똘비야, 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똘비는 분위기가 이러니까, 따라가가지고, 소주를 한 이제 2병 챙겨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와가지고, 깜시야 찾아가지고, 막 깜시 찾아서 앉히고, 둘이 왜 그래? 그러지 마. 여기까지 와서 화해하면서, 뭐, 다시 소주 한잔 하면서, 담배 한 대 피면서,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를 했대요, 첫날을. 약간의 트러블은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었대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또 코펠에다 해먹을 거 해먹고, 네. 뭐 비석치기, 금치기, 물장구 치고 막 그냥 빤스도 안 입고 그냥 그렇게 재밌게 놀았대요. 막 놀다가 다시 이제 저녁 시간쯤 돼가지고 얘기를 하고 노는데 그 마당 한켠에 동그랗게 이렇게 담이 쌓여진 한 지름은 1m 20 정도? 예? 크지 않은 원이었대요. 그 위에 이제 굉장히 두꺼운 사각형 나무가 이렇게 딱 얹어져 있는 게 있었는데 저게 뭐지? 이제 궁금하더래요, 그냥. 그래서 저녁밥 같이 준비하다가 이제 철현이가 여기 자주 왔다고 하니까, 야, 철현아, 저건 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철현이가, 저거 그냥 우물이다고. 날 가물어가지고 저거 아마 물도 말랐을 것 같다고. 진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셋이 막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에 생각보다 굉장히 두꺼운 나무가 딱 재져 있었대요. 얘를 옆으로 제끼려고 하는데 되게 무겁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같이 좀 제끼자고. 같이 하나 둘 셋 제껴가지고 위에 뚜껑을 옆으로 딱 하니까 밑으로 시커먼 우물이더래요. 어머,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같이 이제 불 켜고 놀고 해야 되니까 예. 후레쉬를 밑으로 이렇게 비춰봤더니 밑에는 물이 차량차량 있더래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우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커매요, 물이. 밤엔 빛이 안 드니까. 예. 네. 이게 수심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이거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돌 집어 던지기를 이제 막 한 거예요, 밑에다가. 예. 돌을 막 집어 던지고 붕덩 소리 나는데 수심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야, 괜히 무섭다. 뚜껑 다시 닫자. 예. 그래가지고 셋이서 다시 뚜껑을 딱 닫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또 소주를 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어저께도 술을 먹었고 또 이 술에 대한 컨트롤이 어쩐가 이제 잘 모르는 나이다 보니까 어저께보다 더 빨리 취하더래요, 술이. 술을 이제 막 한참 이렇게 먹는데
철현이가 약간 앙금이 남아 있었나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아침에 철현이가 한 번 더 깜시한테 사과를 했었어요. 깜시야 미안하다. 어저께는 내가 술이 좀 이렇게 들어가니까 내가 너한테 실수를 했다. 미안하다 깜시야.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했었는데 이게 뭐 천상은 누구 못 준다고 다시 술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철현이가 깜시한테 깜시야 나 다리가 아파서 그런데 네가 소주 좀 가서 한 병 좀 갖고 와주면 안 되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딱 봐도 그냥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깜시가 야 너 진짜 왜 그냐? 방금 전에도 내가 가지러 갔었고 그 전에도 내가 가지러 갔었는데 너 나한테 왜 그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현이가 진짜 어이없네. 야 똘비야 내가 지금 깜시 뭐 이거 지금 꼬봉 부리듯이 부린다고 생각하냐? 야 똘비는 지금 옆에서 우리 줄 거 먹을 것도 굽고 지금 한쪽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 난 다리가 좀 아까 다이빙 하다가 좀 무릎이 다쳐서 근다는데 그거 못 가? 좀 갔다 오라고 하고 약간 명령조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시가 뭔 새끼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사과는 개 풀 뜯어먹는 사과. 너는 원래 그런 새끼 옛날부터 그런 새끼야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옆에서 쥐포를 좀 굽고 있었대요. 쥐포를 굽다가 야 니들 아는 사이였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깜시랑 철현이가 맞다. 이 새끼랑은 중학교 때도 알았어 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 난 니들도 지금 여기 고등학교 처음 만난 줄 알았더니 원래 아는 사이였구나. 그러니까는 그치. 굳이 뭐 얘기할 그건 없었네. 아무튼 막 그런 얘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가가지고 소주나 좀 갖고 오라고 깜시 새끼야 하면서 이제 막 말을 또 해버리더래요. 그러니까는 막 깜시가 진짜 부들부들 거리고 있더래요. 부들부들 거리고 있으니까 철현이가 옆에서 조약돌 작은 걸 들더니 깜시 머리에다 집어 던지더래요. 탁탁 집어 던지면서 야 이제 돌 점점 커진다. 일어나서 가라. 대구빠 깨지고 가기 싫으면 가라 하면서 좀 폭력적으로 점점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철현이가. 그러니까 옆에서 이거 막 꽂고 있던 똘비가 이거 또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 철현이 저 새끼는 저거 술 먹이면 안 되겠구나 사람이. 그래가지고 야야야야야 싸우지 말고 내가 가서 가져올 테니까 싸우지 말고 있어. 아이고 자식들 이게 뭐가 힘들다고 하고 후레쉬 들고 계곡 쪽으로 간 거예요. 계곡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게 망을 담아둔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못 찾겠는 거예요. 어두워가지고. 왜냐하면 계속 깜시가 가지러 갔었거든요, 술을. 어두워갖고 또 잘 안 보이네. 여긴가? 저긴가? 몰라. 담배 한 대 피자 하면서 담배 한 대 쫙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아이고 공기도 좋고 별도 떠있고 좋더래요.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좋긴 좋네, 멋지네, 한가롭고 오늘 저녁이면 끝나네 하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망을 쭉 찾는데 뒤에서 저벅저벅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깜시더래요. 깜시야 너 왜? 내가 가지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깜시가 못 찾겠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어디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는 야 어문대 찾고 있어서 더 저 위쪽에 있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깜시랑 둘이서 쭉 갔대요. 소주를 이렇게 2병을 꺼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깜시가 야 똘비야 잠깐만 여기 앉아갖고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철현이 때문에 뭐 그 소리 듣고 그랬는데 짜증 나겠지 해서 그래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자. 그래서 둘이 돌박에 쭈그러 앉아갖고 담배를 이렇게 피는데 갑자기 깜시가 소주를 한 병 이렇게 따더래요. 옛날에는 돌려서 따는 것도 아니었다는데 그걸 뽕 따더래요. 예. 그러면서 벌컥벌컥 깡소주 마시는 거 있잖아요. 탁 벌컥벌컥 몇 모금 탁 마시면서 그러더래요. 옆에 똘비가 아이고 저걸 어떻게 저렇게 먹나. 그러니까 깜시가 탁 짜더니 딱 병을 똘비한테 탁 내밀더래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왠지 그 남자들만의 대화하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또 아무 말 않고 딱 똘비가 받아가지고 자기도 한 모금 정도 깡소주 싹 들고 막 하는데 아이고 깡소주 드신 분들은 아시죠? 미쳐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속쓰려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깜시가 저 새끼 진짜 주먹이 운다 진짜 하면서 막 여기서 막 가오를 잡더래요. 깜시가 또. 예. 근데 아무리 봐도 네가 가오를 잡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철현이한테 두드러 맞을 놈이 그래 뭐 뒤에서는 뭐 나라님 욕도 한다는데 깜시야 그래 철현이가 친구 사이에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 근데 철현이도 술 먹었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또 친구 이해해줘야지 어떻게 하면서 이제 막 달래준 거예요, 깜씨를. 한참 달래줬대요, 한참. 그러니까 깜씨가 그러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시간이 꽤나 흘렀대요. 왜 그러냐면 똘비가 이제 야 가자 그러면 깜씨가 계속 붙잡고 그래가지고 근데 똘비가 문득 이런 느낌을 갑자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산중이단 말이에요. 뭐 저녁에 소쩍새 울음소리가 들리고 옆에서 뭐 풀벌레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산중은 생각보다 시끄러워요, 여름에. 근데 이 깜씨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본인이 인지는 못했지만 내가 인지를 했을 때는 새소리 하나 풀벌레 소리 하나 나는 게 없었대요. 주변이 너무 고요했대요. 마치 느낌이 그 호랑이가 사냥하려고 살기를 내비치면서 뒤에서 이렇게 딱 다가서면은 세상이 고요해지는 그런 느낌. 갑자기 그런 느낌을 확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주변을 막 둘러보면서 야, 나 무섭다고. 오씨,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하냐. 야, 들어가자, 무섭다. 그러니까는 깜씨가 그래, 올라가자, 가자 하고 이제 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지트로 돌아왔는데 철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철현이를 막 찾은 거예요. 철현아 어디 갔냐, 뭐 똥 싸러 갔나 하면서 막 찾는데 뭐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철현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절엔 당연히 핸드폰 없습니다. 야, 철현이 어디 간 거야? 주변을 찾아봐도 없고. 그러니까 깜씨도 야, 모르겠다고. 철현이 어디 갔냐고. 또 술 먹고 어디가 자빠져갖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야, 좀만 더 찾아보자 해갖고 이제 둘이서 이렇게 막 찾아보는데 그 우물 아까 그 닫아놓은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 닫아놓은 뚜껑이 원래 이제 딱 센터에 맞게 셋이서 딱 놨는데 이게 되게 한쪽으로 치우쳐갖고 간당간당하게 올라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래요. 후레쉬를 비치는데.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야, 깜씨야! 부른 거예요. 깜씨가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원래 이랬나? 얘기를 한 거예요, 깜씨가. 네. 뭐 그걸 보고 있어. 다른 데 찾아봐. 아니면 야, 우리끼리 그냥 마시자. 막 그러더래요. 야, 1시간이 지나도 안 보이는데 후레쉬 불빛도 안 보이고 또 막 친구는 챙겨야지. 그러니까는 깜씨가 친구는 무슨 그지 같은 새끼, 그 새끼 어디 뒤져버렸어야지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똘비가 좀 더 찾아보다가 이제 도무지 보이질 않으니까 둘이서 다시 앉아가지고 이렇게 소주 한 잔, 두 잔, 뭐 담배 한 대 이렇게 피면서 이렇게 있는데 영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친구가 없으니까. 하다가 또 우물이 보여가지고 그냥 혼자 이렇게 거기로 걸어간 거야. 일어나가지고 걸어가가지고 그 나무가 옆에 되게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대요. 손으로 이렇게 세게 미니까 옆으로 툭 떨어지더래요. 네. 그냥 자기도 왜 그랬나 이제 정 답답하니까 혹시 우물에 빠졌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우물 밑을 이렇게 비춰보는데 밤이고 이제 시커머니 밑에 뭐가 보이냐고요. 그리고 오밤중에 그것도 밑을 보는 것도 조금 무섭고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그냥 본 건데 뭐가 안 보이더래요. 후레쉬로 이렇게 싹 보는데 그래서 이게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싹 둘러보는데 거기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 얼굴 끝이 보이는 거예요. 한쪽 끝에 코끝, 입술, 이마가 뽕긋 나와 있는 사람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철현이가 우물 속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후레쉬를 잘 이렇게 비춰보는데 처음에 이게 무서워서 귀신인 줄 알고 말도 안 나왔대요. 철현이가 맞는데 이렇게 잘 비춰보니까 두 손을 그 우물이 돌 벽으로 이렇게 돼 있었대요. 이렇게 바위들이 이렇게 쭉 있는 바위 틈에다가 손가락들을 딱 껴놓고 물 바깥으로 머리를 내민 상태에서 애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이제 똘비는 뒤집어진 거죠. 무서워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야, 깜씨야! 하고 뒤를 이렇게 부르면서 쳐다본 거예요. 근데 예. 깜씨가 뒤에 와서 서 있었대요. 네. 딱 서 있는데 이분이 이제 회고하기로는 그런 사람 눈빛은 처음 봤대요. 예. 그러니까 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뭔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사람의 눈빛이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 눈빛이었대요. 뭔가를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사람의 눈빛이었대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고 깜씨야 하면서 뒤를 딱 쳐다보면서 깜씨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예. 그 어떠한 것도 묻지 않았지만 네가 얘를 지금 여기 넣어놨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그냥 모든 사건이 머릿속에서 싹 들어와지더래요. 그냥 예. 딱 눈빛을 보는데 소름이 돋으면서 몸이 굳더래요. 이러고 있으니까 깜씨가 왜 그래? 그러더래요. 야 밑에 야 그니까는 깜씨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다가서는데 똘비가 다리에 힘이 풀리더래요. 얘 눈빛을 보는데 그래가지고 우물 옆에 이제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니까는 깜씨가 뭘 봤어? 왜 그래? 그러면서 허리를 숙이더래요. 깜씨가 허리를 딱 숙이는데 깜씨가 손에 뭘 주워드냐면은 진짜로 한 주먹에 꽉 차게 줄 만한 짱돌을 주워들더래요. 봤냐? 너 봤지? 그러면서 본인 쪽으로 허리를 이렇게 세우면서 걸어오더래요. 너무너무 무섭더래요. 깜씨를 보는데 진짜. 나보다 분명히 깜씨가 키도 작고 왜소한데 와 이 눈빛을 보고 있는데 막 이제 앉은 상태에서 뒤로 막 이렇게 물러서면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뛰려고 막 하는데 깜씨가 어디가 그러면서 이제 쫓아오더래요. 그러면서 후레쉬는 이제 똘비가 들고 있었고 깜씨는 후레쉬를 안 들고 있었대요. 똘비가 이제 후레쉬를 든 상태로 그 담벼락이 하나 있었는데 담을 뛰어넘은 거예요. 뛰어넘으면서 막 무릎팍이 담 끝에 걸려가지고 아무튼 막 찢어진 것 같은데 그거는 모르겠고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후레쉬는 본인이 들고 있으니까 막 뛴 거예요. 길 따라가지고 전력 질주를 막 하는데 뒤에서 깜씨가 안 그래도 그 시커먼 놈이 어둠 속에서 뛰어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더래요. 우와. 막 뛰다가 후레쉬로 뒤를 이렇게 비춰보는데 발자국 소리 안 나고 아무 소리도 안 나더래요. 아씨 뭐지? 하면서 다시 뛰고 왜 그러냐면은 똘비 머릿속에는 여기로 이제 쭉 뛰어서 내려가면은 마을이 있는 걸 봤으니까 올라오면서 마을까지 뛰어갔대요. 후레쉬 들고 뛰어가가지고 저기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마을 정자나무 옆에 서가지고 막 그 옆에 보이는 게 아무 집이나 들어가고 어르신 하니까는 불 켜지면서 어르신들이 이제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일이냐고 사람 살려주시라고 사람 살리라고 아이고 무슨 말이냐고 저기 위에 가면은 폐가 있는 거 거기 왔는데 지금 친구가 우물에 빠져있고 사람 살려주라고 거기서 하도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듬성듬성 어르신들이 막 나오시더래요.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이고 거기를 왜 갔냐고 니들 아이고 빨리 살려주시라고 하니까 막 어르신이 그 밧줄이랑 뭐랑 챙겨가지고 같이 이제 막 갔대요. 거기를 딱 갔더니 깜씨는 안 보이더래요. 깜씨는 없고 그 우물은 그대로 있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비춰보니까 애 얼굴은 아까처럼 동동 떠 있는데 손은 이렇게 딱 바위에 껴가지고 아무리 봐도 얘가 지금 정신이 없더래요. 혹시 지금 잘못된 상태에서 이렇게 굳어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그걸 보는데 어르신들도 그걸 보더니 막 엄청 놀라면서 어르신 중에 한 명이 그 몸에다 밧줄을 감고 밑으로 내려가시더래요. 위에서 후레쉬 여러 개 막 밑에다 비추고 그래가지고 차련이를 끄집어 올렸대요. 위로 어르신들이 도와줘가지고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대요. 차련이가.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거기에서 건져 올리니까 애가 온몸에 얼음장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어르신들이 자기 옷 벗어서 덮고 애 팔 주무르고 옆에다 모닥불 피고 한 명은 신고한다고 다시 마을로 뛰어 내려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대요.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똘비가 막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 깜씨라는 놈 그 새끼 찾아야 된다고 그 새끼가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는 어르신 중에 조금 젊으신 분이 똘비를 한쪽으로 딱 데리고 가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 정확하게 얘기 좀 해보라고 우리 마을에서 그래서 쭉 얘기를 했대요. 이래저래 해갖고 내가 혹시나 봤는데 이걸 봤고 그랬더니 깜씨가 뒤에 있었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어린 놈들 이 머리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와서 술이나 처먹고 앉아있고 하면서 이제 막 화를 엄청 내시더래요. 막 혼나고 있는데 이제 그 구급 차량이 도착을 했대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다행히 이제 숨은 안 떨어졌으니까 차련이는 이제 실려서 가고 여기 혼자 어떻게 있어요? 똘비가 무서워서 어르신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어르신 저 옆에 어디에 사는 사람인데 어르신 중에 혹시 차 있으신 분 있으면 나 좀 태다 주시면 안 되냐고 여기서 내가 있을 수는 없지 않겠냐고 무서워서 그러니까 어르신 중에 한 명이 아이 오밤중에 걸고 그럼 우리 집에서 자라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르신 집에서 하루 신세를 지고 다음날 어르신이 읍내까지 태다 주셔가지고 읍내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나왔대요.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똘비가 어리잖아요. 신고를 바로 해야지가 아니었고 이거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막 식당으로 이제 뛰어서 와가지고 장사하시는 아버지 바지끄레기를 잡고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장사하다 말고 짜증을 내면서 딱 보는데 애가 눈빛이나 몰골이 지금 말이 아니니까 예. 한쪽 데리고 와갖고 왜 그러냐고 너.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쫙 얘기를 했대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깜시 얘가 지금 어디 갔나 모르겠다. 너 깜시네 집 전화번호 아냐. 전화번호는 안다. 그러니까는 있어보라고 아버지가 깜시네 집에 전화를 하더래요. 깜시 혹시 들어왔냐. 그러니까는 깜시 집에 안 들어왔다라고 깜시네 엄마가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끊더래요. 전화를 끊고 지금 너 이거 그 친구는 어디 병원으로 갔냐. 모르겠다고. 아버지가 너네 새끼야 친구가 그거 실려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모르냐고. 너 그 마을이 어디냐고. 그래가지고 마을 이름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는 막 내 아들이 뭐 대가리가 돌이고 하면서 막 엄청 답답해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버스를 어디서 타고 와갖고 야 아빠 차 타라고. 그래서 아버지 차를 타고 그 버스길 다시 이렇게 기억 더듬어가지고 그 마을까지 그날 다시 들어갔대요. 마을을. 그래서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어저께 저녁에 소리 지른 놈이 내 아들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고 이게 뭐냐. 마을 사람들하고 몇 명과 얘기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되게 좀 싫어하더래요. 상당히 싫어하더래요. 그 폐가 위치가 어디냐.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길 또 뭐더러 가냐고. 거기가 뭐가 좋은 곳이라고. 좀 확인해 봐야겠다고. 그거 어디냐고. 야 똘비 넌 위치 알지? 타 다시. 그래가지고 똘비랑 다시 그 폐가를 간 거예요. 폐가를 딱 갔는데 되게 의아했던 게 있는 거예요. 똘비가 분명히 거기에는 지금 모기장이 막 쳐져 있고 앞에는 코펠 널브러져 있고 막 아이스박스 덩그러니 한쪽에 있고 막 상황이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물도 반듯하게 덮어져 있고 너무 깨끗하게 딱 정리가 돼 있더래요. 그 똘비 일행이 가져온 짐은 단 하나도 없었대요. 거기에 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 여기 놀러 왔던 거 맞냐고. 맞다고. 진짜 왔었다고. 다 네가 정리하고 온 거냐고. 아니 나 다 내팽개치고 왔다고. 일단은 알았다고. 아버지 차를 타고 다시 나갔대요. 다시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그 이제 지역사회니까 아시는 경찰분이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112가 아니었어요. 전화해가지고 준현아 그러면은 그 준현이가 경찰이에요. 난데 그 아들이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야 너 좀 일로 좀 와봐라. 그러면 경찰이 뛰어와요. 후배라서. 야 똘비 너 말 좀 해봐. 그러니까 똘비가 어저께 있었는데 막 촤라촤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기를 듣더니 그 깜시 집 전화번호 적고 뭐 하고 그분이 좀 알아봐주겠다고 이제 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을 통하니까 바로 그 철현이가 어느 병원에 있고 싹 이제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철현이는 생명엔 지장이 없대요. 생명에 지장은 없는데 네. 철현이하고 대화는 좀 지금 힘들다. 왜 힘드냐? 애가 일단 정신이 반쯤 나갔다. 어이구. 그래서 지금은 대화가 좀 힘들고 애가 좀 이렇게 정신을 추스려야 좀 대화가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냐. 깜시 얘는 아무래도 지금 잠수 탄 것 같다. 지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놓고 무섭겠지. 근데 이거 금방 잡는다. 일단은 잡아보겠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똘비는 이제 집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한 이틀 지났을까? 집 전화가 이제 밤 10시에 으르르 울리더래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받았대요. 여보세요? 받고 그래? 하면서 똘비야 친구 전화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누구요? 그러니까는 철현이라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철현이? 엄마 잠깐만요 하고 이제 나가갖고 전화를 받은 거예요. 철현이냐? 하고 받으니까 나야 그러더래요. 근데 목소리가 깜시더래요. 굳죠 순간. 누구라고? 그러니까는 나다고. 야 집 앞으로 좀만 나오면 안 되냐? 좀 마지막으로 할 말은 있다 내가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그냥 전화 통화로 얘기해. 너 어디 있었냐? 너 말이 안 나오더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 상황에. 그러니까 깜시가 그냥 다 작은 사고였고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나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그냥 니한테도 미안하고 나도 내가 그날 본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너한테 하고 싶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깜시가 전화를 끊었대요 먼저.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후배인분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 집에서 그 친구 찾았다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뭐 누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깜신의 집에서도 이제 인맥을 좀 댔겠죠. 그래서 깜신은 이제 전학을 가게 됐대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깜신은 이제 전학 처리가 되게 됐고 그 철현이 같은 경우에는 반년이 지난 시점에도 백치였대요. 예. 몇 번을 봤는데 애가 진짜로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고 있대요. 그냥.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6개월 이제 뒤에 얘기 말고 이제 좀 약간 다시 현재로 돌아올게요. 이거 고개를 이제 갸우뚱갸우뚱 막 걱정도 되고 궁금하고 일단 깜씨는 전학가기로 했으니까 뭐 그런갑다 하고 철현이는 아직도 백치 상태고 이걸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데 아버지가 일로 와보라고.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얘기를 좀 어차피 해줘도 될 것 같다. 일로 앉아라 그러시더래요. 아버지가. 그래서 앉았대요. 예 아버지. 그러니까 그 경찰 준현이 삼촌이 아까 뭐 얘기를 좀 해주고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 철현이가 이제 백치가 된 게 머리 쪽에 상처가 좀 있었대요. 큰 상처가. 그리고 팔이랑 이런 곳에 정황상 이렇게 봤을 때 우물에 빠지고 위에서 돌을 집어 던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물을 어떻게든 꼬셔서 데리고 가가지고 뒤에서 밀든 뭘 해갖고 애가 이제 빠졌는데 그 우물 깊이를 재봤대요. 하도 이게 말라가지고 우물 깊이가 그 철현이가 딱 섰을 때 잠길 깊이가 아니었대요. 오? 예. 근데 빠지면 우리가 익사할 때 허리 높이에서도 익사를 하거든요. 당황하면, 그죠? 예, 그러니까 철현이가 막 거기서 이제 발을 뻗을 엄두는 못 내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소리를 고래고래 좀 질렀겠죠. 그러니까 깜씨가 위에서 큰 돌들을 밑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철현이한테. 그러니까는 철현이는 막 기어 타고 올라오려다가 어떻게 그 돌 내려오는 걸 막 팔로 맞고 하다가 대가리에 맞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둥둥 뜬 상태로 애가 이제 멘탈 가출했던 거고, 깜씨 그 자식은 이제 조금 시달렸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 철현이한테 약간 학교폭력이죠. 좀 시달린 건 있었어도 그래도 그럴 애가 아닌데, 그러면서 그 이제 준현이 삼촌이 또 나름 그 마을 사람들도 이제 탐방을 좀 했나 보더라고요. 이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제가 그 우물의 깊이를 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물의 깊이를 재면서 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 안에서 백골이 된 뼈가 여러 구가 나왔대요. 그 우물 안에서. 그게 이제 발견이 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입을 열더래요. 저 집이 왜 패간 줄 아냐고. 저 집에 산 사람 치고 우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저 집은 사람이 안 산다고. 아마 그 깜씨라는 애도 저거 씌었다고. 오밤중에 아마 분명히 씌이고 손에 살이 내린 거라고, 그날. 마을에서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의아무야 덮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런 게 이제 뼈들이 나오니까 수면 위로 드러나 버린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깜실한 애가 그래 아빠도 뭐 얘기 들어보고 옛날 중학교 때 뭐 친구들을 그 준현이 삼촌이 뭐 만나도 봤다고 하는데 애가 그렇게까지 갈 애는 아니다고 하는데 어찌 됐건 귀신에 씌었건 지가 뭐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건 일단은 끝났다. 끝났고 친구들 이렇게 사귈 때 신중을 좀 기하고 네가 나이가 몇인데 담배 술이냐. 네가 지금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니까 그런 일들에 네가 지금 들어간 거다 하면서 막 혼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어찌됐건 그렇게 이제 사건은 일단락되고 철현이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 복학을 당연히 못했죠. 당연히 못했고 학교에서 똘비가 졸업할 때까지 철현이 못 봤대요. 철현이 못 봤고 그렇게 시간이 이제 쭉 흐른 거예요. 쭉 흘러가지고 어찌됐건 저찌됐건 똘비도 자기 고향을 안 떠나고 계속 살았으니까 네. 정말 뜬금없이 군대 갔다 와서 철현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학교 동창들을 통해서. 철현이가 정신이 아직 온전치 못하대요. 근데 그 복지시설 이런 곳에서 그 수용돼 있는 게 아니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철현이를 한번 찾아 나섰대요. 군대 갔다 오고 뭐 할 일도 없던 찰나에 딱 보니까 철현인지 알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철현아 나 똘비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철현이가 애가 막 서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달달달달달 떠는 게 보일 정도더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똘비가 다가서가지고 어깨 잡으면서 야, 왜 그래 긁지 마. 나야
나도 그날 죽을 뻔했어. 나야. 얘기를 하니까는 애가 말이랑이 되게 어눌하게 나오더래요. 아무래도 뇌에 데미지를 입긴 입었는지. 그러면서 철현이가 기억이 되게 단편적으로 남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깜씨가 우물에서 물을 푸자고 갑자기 얘기를 했대요. 갑자기. 물은 앞에 계곡에서 길어온 거 여기 떠놓은 거 있지 않냐. 그러니까는 갑자기 우물물이 먹고 싶다고. 네가 퍼라 X나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깜씨가 가가지고 우물 막아놓은 나무를 옆으로 제끼더니 좀만 도와주라고. 그러니까는 철현이가 이제 아씨 왜 하면서 가까이 다가섰고 예. 언제 왔나 모르게 자기 뒤에서 밀었대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난대요. 그리고 나서 기억이 안 나는 건데 지금도 본인은 이렇게 샤워를 할 때마다 고통스럽다고. 그러니까 물을 만지는 게 고통스럽대요. 아, 지금도.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기억은 없는데 이렇게 몸이 기억한다고 해야 될까? 아, 그날 깜씨가 그렇게 한 건 맞긴 맞구나. 예. 깜씨한테도 얘기를 듣고 싶은데 깜씨는 무섭더래요. 그날 그 눈빛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철현이는 이제 그렇게 일단락이 됐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사람의 그 눈빛을 봤던 그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듣게 된 게 있어가지고 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진짜 동네 꼬마님께서 이제 독감에 걸리고 회복이 되신 후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예예예. 각성을 하셨네, 더. 아, 진짜. 와, 이 내용 자체를 역시나 동네 꼬마님이 전달을 하시니까 진짜 다가올 때 있잖아요. 다가올 때 저 뒷걸음질 쳤어요. 의자가 뒤로 나가 있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돌비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동네 꼬마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나서 제가 봤을 땐 각성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이상의 무언가를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상태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정말 소름 끼치게 전달을 항상 잘 해주시지만 이렇게 또 전달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동네 꼬마님 이야기는 여러분들 안 들으신 분들 아직도 계실까요? 돌비 동네 꼬마 검색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